오늘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280명으로 어제에 이어서 200명대입니다. 상승 추세가 꺾였다든지 이런 얘기는 상당히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상승할 위험 요인이 매우 있는 상황이다. 특히 60대 이상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중환자 병상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미 수도권은 사실상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상이 부족한 문제는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리는 문제와도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지금 고령 확진자의 상황을 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보은에 사는 80대 남성 A씨는 확진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평소 고혈압과 폐질환 등을 앓고 있었습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인천 갈릴리교회 교인인 아들 며느리 등이 먼저 감염이 확인됐고 이들을 통해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A씨는 충북 지역 첫 사망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310명으로 늘었습니다. A씨처럼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감염됐을 때 사망하는 비율이 올라가는데 80세가 넘으면 22%에 달합니다. 그런데 교회발 확산이 본격화된 최근 2주간 60세가 넘는 환자 비율은 32%로 직전 2주에 비해 뛰었습니다. 인공호흡기 등 기계의 도움을 받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중증 이상의 환자는 38명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실제 중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사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중환자 가용 병상 현황을 파악하고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환자 병상 확충에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중환자의학회는 정부가 단순한 병상 숫자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환자 선별과 병상 배정 등 중환자 진료 체계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이럴수록 중요한 게 중환자를 치료할 병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환자 병상이 몇 개인지 정부가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수도권 병상 현황을 책임지고 있는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에서 오늘 집계한 중환자 병상 수는 7개입니다. 이건 저희 중환자 전문가가 어제까지 직접 확인해서 정리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늘도 수도권에 중환자 병상 56개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해 환자를 치료할 수 없거나 코로나가 아닌 일반 중환자가 입원해 있는데도 그대로 통계에 넣은 겁니다. 어제 실제적으로 코로나 중환자를 받을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몇 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을 했고요. 문제는 이대로라면 며칠을 더 버티기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당장 앞으로 일주일 동안 중환자가 수십 명 더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병상을 늘릴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31개, 경기도에서 20개 해서 51개, 그리고 오늘 1개가 더 포함이 돼서 52개의 확산세가 여기서 더 빨라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생길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얼마나 더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일 확진자만 갖고 이런 상황 파악을 하는 게 적절한가는 조금 따져볼 일이고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비율이 떠있는 숫자만 봐도 얼추 40에서 5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정부는 내일 중환자 병상을 포함한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저희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본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중환자 병상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계산을 해봤더니 당장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음 달 초부터는 병상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중환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JTBC가 김호란 국립암센터대학원 교수와 함께 분석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본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중환자는 53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공동대응 상황실이 9월 초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한 병상은 130여 개뿐입니다. 중환자 약 400명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30% 감소를 해도 감염 재생산수가 2를 넘게 됩니다. 그러면 4일마다 환자 수가 2배씩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라서 중환자 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확진자 중 중환자 치료를 받는 비율은 평균 3%에 이릅니다.
이 분석대로 2주 뒤 치료가 필요한 코로나 환자가 16,000여 명까지 늘면 중환자 수도 많아지는 겁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의 중환자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약 일주일 내에 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하루 평균 300 내지 400명 이상의 중환자를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경우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이외에 다른 환자 치료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바로 초과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병상도 여유가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효과를 본다고 해도 경증 환자는 13,00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부가 확보한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1,600여 개 정도입니다. 무증상 환자나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는 집에서 증상을 관찰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진료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지방도 병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에선 응급실을 폐쇄해서 코로나19 병상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광주에서 유일한 전담병원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전담병원 철회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만 지난 열흘 동안 6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16명이 추가됐습니다. 어제 추가된 확진자 중 4명은 무식동 체육관 관련 확진자가 방문한 피트니스 이용자와 그 가족이며 1명은 8.15 광화문 집회 방문자.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원주시도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선 강원대병원과 속초의료원에서 42개 병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주의료원 응급실을 폐쇄해 병상 30개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광주에선 광주 유일의 감염병 전담병원, 빛고을 전남대병원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만 하느라 다른 환자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담병원 지정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확진자의 절반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정부가 160개 병상을 기준으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89개 병상만 기준으로 삼아 손해가 크다고 주장합니다. 광주시는 합당한 보상을 방역당국에 건의했고 해당 병원이 계속 감염병 전담병원을 맡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